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출제 예상 문제, 동기기 편이 되겠는데, 저희 교재 보시게 되면 문항수가 총 20문항이 나옵니다. 그죠? 자, 공부를 할 때는 그래도 좀 어렵게 느껴졌다라고 하는 부분이 또 동기기인데, 막상 또 문제를 또 풀어보면 또 그렇게 또 어렵진 또 않을 거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도 키워드 작업을 해가면서 문제를 푸는 요령을 한번 배워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동기속도가 3600rpm, 주파수가 60Hz의 동기발전기의 극수는 얼마가 되겠냐? 자, 키워드가 뭡니까? 1번에 동기속도지. 자, 동기속도 NS는 어떻게 구하더라? 자, 극수와 주파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는 속도를 우리는 동기속도로 하더라. 해서 P분의 120F라고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셨을 겁니다. 자, 이때 극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회전속도가 얼마야? 3600입니다. 자, 이게 3600이에요. 3600은 P에 120 곱하기 60이 되더라.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P에 대해서 구해보면 3600에 대한 120 곱하기 60이 돼서 국수가 총 몇 극이 되더라? 2극이 되더라. 자, 이건 7200이니까 2극이 되겠죠. 2극이.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NS 동기속도는 P분의 120F다라고 하는 이 부분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문제 2번 볼게요. 문제 2번. 자, 동기발전기의 권선을 분포권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자, 전기자의 권선법입니다. 동기발전기에 전기자 권선법이죠. 권선법. 전기자의 권선을 왜 감아요? 왜? 전기자의 권선을 왜 감을까?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명확한 그 이유만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은데, 직류발전기에서도 우리가 전기자에다가 권선을 감았습니다. 그죠? 고상권, 패로권, 이층권 또는 중권, 파권. 그죠? 왜? 전기를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전력을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근데 동기발전기에서의 전기자 권선법은 뭐야? 교류기예요, 교류기. 자, 교류기다 보니까 전기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어떤 성분이 들어와? 고조파 성분이 들어오더라 이거야. 그래서 똑같이 고상권, 패로권, 이층권, 중권 가지고 감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분포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 단절권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전기자 권선법인데 동기기에서는 분포권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단절권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단절권. 감는 이유가 뭡니까? 고조파를 감소시키거나 고조파를 제거해서 목적이 뭐야? 기전력의 파형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기전력의 파형 개선이 목적이 되겠죠. 파형 개선이. 그죠? 어떤 걸 제거함으로써? 고조파. 고조파를 감소하거나 고조파를 제거시킴으로써 어떻게 감소하고 어떻게 제거를 시킵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 분포권 개수라고 하는 게 있고 단절권 개수라고 하는 게 있었죠. 분포권 개수. KD라고 한다면 분포권 개수는 어떻게 구했어요? 사인의 2n분의 파이에 대해서 사인의 2n분의 파이가 되고 분모에다가 매극매상의 슬로스를 곱해주면 되겠죠. 이걸 분포권 개수라고 했고, 단절권 개수 KP는 어떻게 구했습니까? 사인의 2분의 1의 베타 파이로 구했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뭘 구했어? 교류의 기전력 E는 4.44 F 파이의 오메가의 K 오메가였는데, 이 K 오메가를 뭐라고 했어요? 권선 개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K 오메가에는 분포권 개수가 있고 단절권 개수가 있더라. 이게 뭐보다 작더라? 1보다는 작더라. 그래서 기전력이 어떻게 했습니까? 작아진다라고 했어요. 그죠? 어떤 수치에 대한 계산 문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출제가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동기발전기에서의 전기자 권선법은 목적이보다 고조파를 감소시키고 고조파를 제거해서 뭐가 목적이다? 파형 개선이 목적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2번을 보니까 분포권을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파형이 좋아지더라. 답은 몇 번이 됩니까? 2번이 되겠네. 꼭 알아주십시오. 요 정도는. 3번을 볼게요. 3번. 3번을 보니까
단락비가 큰 동기발전기를 설명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자, 단락비가 크대요. 그럼 단락비라고 하는 건 뭐야? 단락비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자, 단락비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단락비를 KS다라고 했어. KS. 자, 그럼 KS는 뭐냐? KS는 자,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에 대한 100분율 값으로 봤을 때, 또는 자, 동기 임피던스의 단위법 PU법분의 1로 구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시자고. 자, 첫 번째, 자, 동기 임피던스가 자, 작아지더라. 동기 임피던스가. 자, 그럼 이렇게 보시자고요. 자, 이 퍼센트 강화라고 하는 것부터 한번 보시자고. 퍼센트 강화는 우리가 기준 전압에 대한 전압 강화 성분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 단락비에 대해서는, 자, 단락비는 분의 1이니까 어떻게 돼? I의 GS, 전압 강화에 대한 기준 전압 2V가 되겠죠. 그러면 단락비가 커지기 위해서는 동기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더라? 작아져야 되더라. 자, 1번은 맞는 내용이네. 그죠? 자, 2번, 단락 전류가 커야 되더라. 단락 전류가 커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에 있죠. 자, 이 부분. 자, 이 부분은 어떤 전류가 됩니까? 전격 전류가 되겠지. 자, 근데 이 부분은 어떤 전류예요? 단락 전류지. 단락 전류에 대한 전격 전류의 P가 퍼센트 강하니까, 자, 여기다 적어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격 전류에 대한 단락 전류의 P. 자, 이 부분도 뭐가 돼요? 자, 단락비가 되겠지. 그러니까 자, 단락 전류가 커야지만 단락비도 커지더라. 자, 2번 이해되시죠? 3번. 자, 전기자 반작용이 크더라. 전기자 반작용. 그거 우선 아직 모르겠어. 그죠? 자, 4번 보시자고요. 공국이 크고 전압 변동률이 적어지더라. 자, 전압 변동률. 자, 전압 변동률을 어떻게 구해요? 무브와 전압 마이너스의 전격 전압을 전격 전압으로 나누어진 우리가 100분율 값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부분. 자, 우리 기전력 값이, 기전력 2는 어떻게 구했어요? V 플러스 I의 GS로 구했네. 그러면 E-V는 뭐가 됩니까? I의 자, GS가 돼서 자, 전압 변동률. 자, V에 대한 I의 자, GS의 100분율 값으로도 구할 수 있더라.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냐면, 자, 이 부분이 이 전압 강화 부분이 작아야지만 단락비가 커지게 되겠네. 그럼 이 부분, 자, 이 전압 강화 부분이 작아지게 된다면 전압 변동률 또한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겠지. 그죠? 그럼 자, 작아졌으니까 자, 단락비는 어떻게 되더라? 커지더라. 자, 1번과 2번과 3번, 4번은 자, 우리가 수식으로서 지금 전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맞는 내용이고, 자, 3번 전기자 반작용이 크더라. 관계가 없는 내용이지. 그죠? 답은 3번이 될 거예요. 1번, 2번, 3번 다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꼭 우리가 자, 이런 부분들 내용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고 다시 또 암기를 또 하세요. 자, 이제 문제 4번을 볼게요. 자, 문제 4번 보니까 자, 동기발전기의 돌발 단락전류를 주로 제한하는 것은 했어요. 자, 4번에는 이제 뭐가 나왔습니까? 돌발 단락전류에 대해서 나왔지. 돌발 단락전류. 자, 이렇게 해볼게요. 4번. 자, 동기발전기의 3상 동기발전기인데 그 중에 한 상만 봐볼게요. 한 상을 봐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니, 자, 발전기가 자, 이렇게 지금 됐었죠. 자, 부하에다 공급을 한다라고 볼게요. 자, 이건 기전력이, 자, 여기에 전격 전류가 흘렀다라고 볼게요. 자, 일반적인 지금 전격 전류가 자, 부하로 공급이 될 겁니다. 그죠? 근데 어떤 사고에서 자, 여기 이렇게 자, 붙었다라고 볼게요. 이게 단락 사고지. 그러면 여긴 어떤 전류가 흘러요? 단락 전류가 흐르게 되더라. 이 단락 전류 어떻게 구합니까? 동기 임피던스에 대한 자, 기전력으로 구하게 되겠네. 자, 임피던스 성분이 있다가 임피던스 성분이 없다 보니까 이 단락 전류는 어떻게 흐릅니까? 자, 전류가 갑자기 빵하니 튈 거야.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점점 자, 줄어들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되면 이렇게 안정화가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단락 전류는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큰 전류가 되지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전류 값은 어떻게 돼요? 작아지지. 그죠? 그때 자, 이때 요 지금 큰 전류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돌발 또는 자, 이걸 뭐라고요? 순간 자, 단락 전류다라고 그러고, 자,
자, 이렇게 일정하게 되는 이 부분을 뭐라고요? 이 부분을 영구 또는 지속 단락전류다라고 하더라. 그러면 돌발 순간 단락전류는 뭐에 의해서 제한을 시킵니까? 누설 리액턴스에 의해서 제한을 시키겠죠. 그래서 꼭 알아두세요. 자, 누설 리액턴스에 의해서 제한을 시키고, 누설 리액턴스에 의해서 제한을 시키고, 영구 지속 단락전류는 뭐에 의해서? 동기 리액턴스에 의해서 자, 제한을 시키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 4번을 보니까 돌발 단락전류를 제한하는 게 누구냐? 그게 누구야? 누설 리액턴스가 되더라. 누설 리액턴스. 자, 답은 3번이 될 겁니다. 그죠? 자, 똑같은 문제가 뒷부분에 있기 때문에 한번 풀어볼게요. 거기 보시게 되면 문제 10번이 있습니다. 자, 4번이 있고, 자, 10번이 있어요. 자, 10번 문제를 봐보시자고요. 동기발전기의 돌발 단락전류를 주로 제한하는 것은 있어요. 그게 누구야? 누설 리액턴스지. 누설 리액턴스. 이해되시죠? 자, 영구 지속 단락전류는 누가? 동기 리액턴스가. 자,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 자, 단락전류와 관련된 문제는 또 다 풀어봤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걸로 한번 꼭 풀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볼게요. 5번. 자, 5번. 자, 5번을 보니까 단락비가 1.1에 자, 단락비가 얼마입니까? 1.2고요. 그 다음에 이때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 자,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가 얼마냐면 자, 1.1 때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는 얼마가 되겠냐 물어본 거야.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여기 단락비. 자, 단락비 KS는 어떻게 구합니까?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에 대한 100으로 구하면 되겠죠. 잘 보셔야 돼. 퍼센트 강하기 때문에 100으로 지금 곱해줬지만 자, 여기는 PU법, 단위법일 때는 1이 되는 거죠. 1이. 자, 그러면 여기다가 퍼센트 강화를 구해야 되니까 퍼센트 강화는 1.2분의 자, 100. 그러니까 얼마나 나옵니까? 계산해 보시게 되면 자, 얼마나 나올까? 자, 83%가 나오더라. 답이 몇 번이 돼요? 2번이 되더라. 이해되시죠? 알아두십시오. 공식을 모르면 풀 수가 없는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식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동기발전기 2대를 병렬 운전하고자 할 때 필요로 하는 조건이 자, 아닌 것은 했습니다. 필요로 하는 조건이 아닌 것. 자, 제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뭐가 있냐면 동기발전기에 병렬 운전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죠? 자, 동기발전기에 병렬 운전 조건입니다. 자, 우리가 병렬 운전할 때는 부하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데 병렬 운전은 항상 어떤 조건이 일치해야지만 가능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자,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 그 첫 번째가 뭐예요? 기전력에 뭐가 같아야 돼? 자, 크기가 일치해야 돼. 그죠? 자, 두 번째, 자, 기전력에 자, 뭐가 위상이 자, 같아야 되더라. 같을 것. 자, 이 부분도 같을 것이라고 좀 볼게요. 크기가 같을 것. 다 알고 계시죠? 또 불러보세요. 세 번째, 뭐가 있더라? 자, 기전력에 자, 뭐가 같아야 돼? 자, 주파수. 자, 주파수가 같을 것.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네 번째. 자, 기전력에 자, 뭐, 파형이 같아야 되더라. 같을 것. 그죠? 그래서, 자, 크기, 위상, 주파수, 파형이 같아야 돼. 자, 삼상발전기일 때는요, 상회전 방향도 일치를 해야 되더라. 그런데, 이것만 하면 좋아. 근데 만약에 같지 않으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 이거예요. 그래서 크기가 같지 않으면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자, 무효 순환 전류가 흐르더라. 무효 순환 전류. 그다음에 자, 위상이 같지 않으면 이걸 뭐라고 해? 동기화 전류, 유효 횡류. 자, 그러니까 자, 동기화 전류가 흐르고 여러분이 유효 전류라고 하죠. 유효. 그다음에 주파수가 같지 않으면 자,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자, 난조가 발생하더라. 진동하는 현상이 발생하더라. 그다음에 파형이 같지 않으면 자, 고조파에 자, 무효 자, 순환 전류가 흐르더라.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6번 문제를 보니까
자, 동기발전기 2대를 병렬 운전하고자 할 때 필요로 조건이 아닌 거. 주파수 같아야 돼, 크기 같아야 돼, 위상이 같아야 돼. 하지만 용량은 자 같을 필요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자 뭐하고는 무관하더라. 자 모든 병렬 운전에서 조건 중에서 뭐하고 자 용량과 한 가지 더가 있다면 뭐예요? 자 출력은 어떻더라? 무관하더라.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7번 문제도 자 여기에 관련된 거네. 7번도 자 여기다 볼게요. 이제 자 7번도 다음 중 2대의 동기발전기가 자 병렬 운전하고 있을 때 무효 횡류가 흐를 때 자 무효 횡류가 흐르는데 무효 횡류 무효 순환 전류 자 뭐가 같지 않았을 때 크기가 같지 않았을 때 답이 몇 번이 돼요? 4번이 되겠죠. 4번. 자 8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8번. 자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중에 기전력에 위상차가 생기면 자 위상차가 생기면 위상이 같지 않으면 어떤 전류가 흐르냐? 동기와 전류가 흐르더라. 동기 화력이 생겨 두 기전력에 위상이 자 동상이 되도록 작용하더라. 자 동기와 전류. 자 동기와 전류에는 뭐가 있어요? 수수 전력이라고 하는 게 있고 동기 화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내용 공부를 좀 하시면 또 아시겠지만 자 수수 전력이라고 하는 건 뭐야? 수수 전력. 자 발전기가 A 발전기가 있고 B 발전기가 있어. 그때는 어떻게? 큰 발전기에서 작은 발전기보다는 용량이 크니까 야 네가 더 많이 줘. 자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그런 걸 수수 화력. 다시 원상복귀로 되라. 다시 되러와. 내 거 다시 줘. 이게 동기 화력. 그 수식은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돼. 의미만 파악하시자고요. 그래서 자 병렬 운전 조건 자 뭐가 있다? 크기, 위상, 주파수, 파열.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같지 않았을 때 어떤 전류? 무효 순환 전류, 동기화 전류, 그다음에 난조가 발생하고 파열 같지 않으면 자 고조파, 무효 순환 전류가 흐르더라.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9번. 자 8번까지 우리가 풀어봤어요. 8번까지. 자 8번까지. 자 6번, 7번, 8번은 병렬 운전에 관련된 거였고 자 보시자고요. 이제 9번. 9번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6국에 1200rpm의 교류 발전기가 있대. 모르겠어. 자 9번. 자 극수가 6국이고 자 회전 속도가 얼마입니까? 1200rpm이에요. 1200rpm. 그러면 뭐 구할 수 있어? 주파수 구할 수 있지. 왜? 자 동기 속도는요 P분의 120F다 보니까 자 이게 얼마입니까? 자 여기다 볼게요. 1200rpm이고 극수는 6국이에요. 자 120 곱하기 F.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보니까 20이 될 겁니다. 60이 되려면 고로 주파수는 몇 헤르츠? 60헤르츠다라고 하는 건 알았어. 그렇죠? 자 이때 극수가 8극일 때 동기발전기의 회전수 자 병렬 운전할 때 병렬 운전했을 때는 뭐가 일치해야 된다고요? 주파수가 일치해야 된다고 같아야 된대. 그럼 병렬 운전했으니까 주파수 60헤르츠 쓰겠네. 극수가 몇 극이에요? 8극이네. 그때 회전수 자 NS는 자 P분의 120F니까 8극이고 120 곱하기 60 하니까 얼마가 됩니까? 이게 자 900rpm이 되더라. 그래서 회전 속도는 몇 rpm이 된다? 900rpm이 된다. 이해되시죠? 왜? 병렬 운전이 또 키워드야. 병렬 운전에서 뭐가 같아야 되니까? 주파수가 일치해야 되니까. 그럼 주파수 어디서 찾았습니까? 6국에 1200rpm으로 돌아가고 있는 자 부분에서 발전기에서 우리가 주파수 영역을 알아냈었죠. 자 10번은 자 몇 번 했을 때 했어요. 10번은 자 4번 문제를 풀 때 했습니다. 다시 한번 동기발전기의 돌발 단락 전류를 주로 제한하는 게 누구냐? 이게 누설 리액턴스고 자 영구 지속 단락 전류를 제한하는 게 누구야? 이게 동기 리액턴스가 되겠죠. 자 이제 나올 게 나왔네. 11번이에요. 11번. 자 보니까 동기기에서 전기자 전류가 기전력보다 자 90도 만큼 위상이 앞설 때 전기자의 반작용. 자 전기자 반작용. 자 동기발전기에서도 전기자 반작용 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죠. 자 계자에서 자석을 공급하고 전기자에서 기전력이 발생이 되는데 자 전기자에서도 전류가 흐르고 전류가 흐르다 보니까 자석이 생긴대. 그 자석이 어디에 영향을 줘요? 계자에서 나오는 자석에 영향을 줘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 동기발전기, 교류발전기는 부하가 3개다 보니까 자 어떤 부하? R 부하, L 부하, C 부하.
그죠? 자, 어떤 작용이 R 부하에서는 교차 자화작용이, 그죠? 그 다음에 LC 부하에서는 어떤 작용이, 자, 직축 자화작용이, 자, L에서는 어떤 작용? 자속을 감소시키는 감자작용이 일어나고, C는 자속과 방향이 같다 보니까 어떤 작용? 자속을 증가시키는 증자작용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제가 전기자 반작용, 교류발전기에서의 전기자 반작용은 자, 요 표 하나만 기억을 좀 해보자 라고 했어요. 자, 보시게 되면 여기는 전류가 되고요. Y축은, X축은 자, 여기는 발전기이고 여기는 전동기, 역기전력, 단자전압이 된다라고 볼게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여기는 감자 현상이 일어나고요. 자, 여기는 증자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럼 자,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이 표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문제에서는 지금 뭐라고 했어? 자, 전기자 전류가 기전력보다, 전기자 전류가 기전력보다 자, 몇 도? 90도? 자, 앞설 때, 이게 앞선 거니까 기전력에 대해서 이 부분이 앞선 거죠. 이 부분은 이건 뒤져 있는 거지, 그렇지? 자, 앞서 있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더라? 증자 현상이 일어나더라. 답은 4번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4번. 자, 이 부분과 또 똑같은 부분이 하나 있어요. 자, 그게 뭐냐? 여러분들 교재에 15번이에요. 15번. 자, 11번하고 자, 15번을 자, 보세요. 15번을 보시게 되면 15번에도 이번에는 전동기 부분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전동기야. 동기전동기에서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설명이, 자, 공급전압에 대한, 이게 공급전압이니까 이 공급전압에 대해서 앞선 전류, 이게 앞선 거지. 전류가 앞설 때에는 어떤 작용? 감자작용이 일어나더라. 답은 1번이 되겠죠. 그죠? 자, 전기자 반작용, 교류발전기에서의 전기자 반작용은 요 표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자, 기전력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공급전압이고 전류인데, 자, 발전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전류가 앞선 거고 전류가 뒤져 있는 거고, 자, 전동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자, 전류가 앞선 거고 전류가 뒤져 있는 거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보시자고요. 저희가 11번까지 봤고, 자, 그 다음에 12번. 자, 동기기에서 난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은, 자, 했네. 자, 난조 방지. 자, 뭐가 틀렸을 때? 주파수가 같지 않았을 때, 병렬 운전했을 때 주파수 성분이 같지 않으면 우리가 또 난조가 발생이 된다 했는데, 그 난조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자, 발전기에서 부하가 급변할 때 회전자의 속도가 자, 동기 속도를 중심으로 진동하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걸 난조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 난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 한쪽 방향으로 부하가 뭐 급변하게 돼도 움직이지 않도록 자, 어떤 권선을 감아줍니다. 어디다가? 전기자에다가. 그렇지? 자, 그걸 뭐라고 해? 제동권선이라고 해요. 제동권선. 그래서 난조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제동권선이라고 하는 게 있죠. 제동권선. 자, 12번에 자, 12번 보니까 12번에 자, 난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권선을 쓰냐? 제동권선을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기계 공부하면서 권선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나올 거예요. 그죠? 보상권선이라고 하는 게 있고 제동권선이라고 하는 게 나올 겁니다. 보상권선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전기자 반작용의 방지 대책이야.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방지 대책은 뭐냐? 보상권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난조 현상의 방지 대책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제동권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답은 그래서 2번이 될 겁니다. 자, 13번 똑같은 문제가 나왔네. 삼상 동기기에 제동권선을 설치하는 주된 목적은 뭐냐? 뭘 방지하기 위해서? 난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답은 4번이 되겠죠. 4번이. 자, 그 다음에 14번. 자, 지금부터 이제 전동기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자, 다음 중 역률이 가장 좋은 전동기는 뭐냐? 당연히 뭐겠어? 자, 진지상, 역률, 위상을 조정할 수 있는 자, 어떤 전동기? 동기 전동기. 자, 동기 전동기를 보시게 되면 14번. 자, 동기 전동기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역률을 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특성에서 볼 수 있어요? 위상 특성 곡선에서 볼 수 있겠죠. 자, 위상 특성 곡선. 자, 여기는 전기자 전류. 요 부분은 계자 전류. 자, 역률이 1인 지점입니다. 이 지점에서의 어떤 점을 비교해 봤더니 자, 이렇게 되더라 이거야. 이걸 우리는 흔히 V 곡선이라고 하지. 그래서 자,
뭐 자석을 줄이게 되면 역류를 줄이게 되면 어떤 게 되고 부정여자가 되고 자 역류를 올리고 계좌줄 자석을 자 줄이거나 자석을 늘리게 되면 이거 뭐가 되더라? 과여자가 되더라. 그죠? 자석을 줄였어. 부정여자 어떤 부분? L. 자 과여자 C. 자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해? 상. 자 여기는 진상. 그래서 역류를 조정할 수 있더라. 뭘 가지고? 자 자석을 가지고. 자 그래서 자 역률이 가장 좋은 전동기. 역률을 뭘로 맞출 수 있으니까 1로 맞출 수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자 15번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네. 자 공급 전압에 비해서 전류가 90도 앞서 있어. 어떤 거? 감자작용. 자 16번 자 그림은 동기계의 위상 특성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 16번 자 16번도 이 곡선이네. 자 위상 특성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정기자 전류가 가장 작게. 자 정기자 전류가 가장 작게 어떤 부분이야? 역률이 1인 지점이지. 정기자 전류가 가장 작은 부분. 자 역률이 1인 지점이 되더라. 답은 1번 되겠죠. 자 17번도 자 여기 부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동기조상기를 과여자로 사용하게 되면 자 뭐가 되더라? 콘덴서로 작용을 하게 되더라. C. 자 이해되시죠? 자 18번 동기전동기를 송전선의 전압조정 및 역률개선이 키워드지. 역률개선은 어떤 거더라? 자 동기조상기로서 쓰이더라. 조상설비로서 쓰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기전동기를 송전선의 전압조정 및 자 역률개선에 사용한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자 동기조상기라고 한다고요. 자 19번 동기전동기를 자기기동법으로 기동시킬 때 계좌회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동기전동기는 자 자기동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기동전동기법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렇죠? 자 자기동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동기가 돌아가게끔 거기다 어떤 원선을 감아줘? 제동 원선을 감아줬고 그 다음에 자 기동전동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도기 가지고 동기 속도가 될 때까지 돌려준 다음에 유도기 빼버리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자 자기동법으로 기동을 시킬 때 계좌회로 어떻게 해야 돼? 계좌회로는 단락을 시켜야 되겠지. 단락을. 그죠? 답은 1번. 이런 거 알아두세요. 별표 쳐놓으시고 꼭 알아두세요.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20번 자 동기전동기의 용도로 적합하지 않은 것 됐습니까? 자 동기전동기의 용도예요. 자 20번 동기전동기는 어떤 속도로 돌아가더라? 주파수와 극수에 의해서 돌아가는 자 정속도 전동기더라. 야, 동기전동기는 우리 이걸 뭐라고 해? 정속도 전동기라고 하죠. 그래서 속도가 일정한 부분. 자 어디? 송풍기. 자 송풍기에 쓰이겠죠. 그 다음에 압축기에도 쓰이겠네. 그 다음에 분쇄기에도 쓰이겠죠. 분쇄기에도. 자 이런 부분에 동기전동기가 쓰이더라. 하지만 크레인은 속도가 변속도잖아. 변속도.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가지고 20문제를 풀어봤는데 자 여기 있는 문제들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자 핵심 예제 문제도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기가 어렵다라고 느끼신 분들은 자 문제 위주로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제 문제가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졌다라 하시는 분들은 자 어떤 거 공부하셔야 돼요? 자 내용 위주. 내용을 좀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보시게 된다면 또 기기 또한 또 동기기 또한 또 여러분들이 또 자신이 쌓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